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내용인데요.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상품 모두 SCHD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 3%와 7%의 추가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SCHD도 가격 상승과 배당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늘 3, 4%의 배당이 지급되면서 가격 상승도 같이 해주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 생활자에게 굉장히 좋은 ETF라고 추천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SCHD의 배당이 약간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배당을 더 가져가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번 상품입니다. SCHD의 특성을 가져가면서도 배당은 3% 또는 7%를 더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이 말만 들으면 정말 좋아 보이는 상품이에요. SCHD의 특성을 가져가면서 배당을 더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볼 때는 항상 왜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SCHD의 3% 혹은 7%의 배당을 더 얹어준다면 왜 그렇지?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의문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모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파고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두 상품은 출시된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런 인기를 얻은 이유는 7%라는 높은 배당을 매월 지급하면서 가격 상승도 함께 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실제로 7%짜리 상품의 경우에 매월 90원 전후로 6개월 동안 530원을 지급했고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동안 1060원, 그러니까 현재가 1245원을 기준으로 하면 10.34%가 배당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가격이 부진하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수익률로 비교를 해보면 7%짜리가 8.39% 상승했고요. 3%짜리는 9.06%, 순수한 SCHD 기초자산은 10.57%가 상승해서 약간 못하지만 꽤 높게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 상품의 독특한 구성 때문인데요. 3%짜리는 시총의 85%가 SCHD고 나머지 15%가 파생으로 구성돼요. 7%짜리는 시총의 60%가 SCHD고 나머지 40이 파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3%짜리는 SCHD의 가격 상승과 배당을 85%만큼 따라가고요. 모자란 15%의 혜택을 3%의 배당금으로 대신 받는 거예요. 7%짜리는 60%만큼 따라가면서 모자란 40%의 혜택을 7% 배당으로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SCHD의 수익이 6개월간 10.57%였기 때문에 1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21.14% 상승했는데요. 7%짜리 ETF의 경우에 수익이 6개월 동안 8.39%잖아요. 그럼 1년이면 16.78%로 4.36% 덜 상승하는 거고요. SCHD의 배당 수익이 4%인데 7%짜리는 거기에 60%인 2.4%를 받을 테니까 1.6% 덜 받겠죠. 그래서 수익에서 4.36%, 배당에서 1.6%, 합계 5.96%를 덜 가져가는 대신에 커버드 콜을 이용해서 7%의 배당을 더 가져가는 거죠. 현금 흐름도 늘어나면서 토탈 리턴에서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 SCHD가 평소처럼 연간 4% 성장, 4%의 배당을 주는 해였다고 가정해 보면요. 각각 100만원을 1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SCHD의 가격은 104만원이 돼 있고요. 배당금으로 4만원을 받아서 8만원 수익이고요.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100만원 중에 85만원에서 4%의 가격 상승과 4%의 배당을 주니까 103만 4천원이 되어 있고요. 배당도 34,000원이 되죠. 거기에 커버드 콜로 3만원을 추가로 받으니까 총 수익이 94,000원이죠.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100만 중에 60만원이 4% 배당이고 4% 가격 상승을 가져가니까 가격은 102만 4천원이고요. 배당은 2만 4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로 7만원을 추가로 벌어들여서 총 수익은 11만 8천원이 되죠. 물론 커버드 콜 자체의 가격 변동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이 잘만 돌아가면
주가 상승은 조금 낮아지지만 커버드콜로 그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총액의 15% 혹은 40%를 커버드콜로 운영을 하는데, 그럼 15%에서 3%의 수익을 내려고 하면 20%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 거고요. 40% 부분에서 7%의 수익을 내려면 17.5%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좀 빡센 수익률을 요구하는데요. 기존의 커버드콜 상품이 수익률이 기껏해야 7%, 많아야 10% 수준인데 어떻게 20%에 달하는 수익을 낼지 궁금해지죠. 우리는 이 상품의 정확한 운영 방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품 설명서에서 파생이나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죠. 상품 설명서로 알 수 있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하나는 커버드콜 자체의 리스크고요. 또 하나는 레버리지예요. 먼저 커버드콜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커버드콜을 운영한다는 건 내가 가진 주식에 옵션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10,000원짜리 바게트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볼 때 저 바게트 주식은 한 달 후에 15,000원쯤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저걸 사자니 5,000원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불안하고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고 해서 영희는 철수에게 제안을 합니다. 철수야, 그 주식 한 달 후에 나한테 10,000원에 판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1,000원을 줄게 라고 해요. 그럼 철수 입장에서 보면 지금 1,000원을 받고 한 달 후에 주가가 11,000원 이상으로 오르지만 않으면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받고 한 달 후에 바게트 주식을 10,000원에 팔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가 되니까 진짜 바게트 주식이 15,000원이 됐어요. 그럼 철수는 어쩔 수 없이 15,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팔아야 됩니다. 옵션 판매로 1,000원을 벌었지만 1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으니까 가격 상승은 누리지 못한 거죠. 원래 커버드콜이 가격이 상승할 때 그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요. 그럼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한 달 후에 바게트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영희는 5,000원짜리 주식을 굳이 10,000원에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옵션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철수는 주가 하락으로 5,000원의 손해를 봤지만 옵션 판매로 1,000원을 벌었죠. 커버드콜이란 건 옵션 판매라는 수익이 보장되는 대가로 주가가 상승할 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 하락할 때는 손해를 떠안는 구조예요. 그래서 커버드콜은 주가가 적어도 옵션 가격 이상으로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커버드콜은 대부분 옵션 가격을 주가의 변동폭보다 크게 잡기 때문에요. 매도자가 승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종의 주가 상승에 대한 보험 같은 거죠. 보험을 파는 쪽이 상승의 위험보다 높은 가격으로 옵션을 팔고요. 사는 쪽은 보험이니까 비록 손해볼 가능성이 높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두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은 대부분 매도자 승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이용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버드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가진 주식보다 더 많은 옵션을 팔아서 옵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레버리지란 개념이 생겨요. 철수는 바게트라는 주식을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한 달 후에 올라봐야 11,0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바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희와 순이는 그래도 혹시 급등할 수 있으니까 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수에게 한 달 후에 11,000원에 팔기로 하는 약속을 하고 각각 2,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2명하고 약속을 했지만 가진 주식은 한 주밖에 없죠. 어차피 한 달 후에 11,000원으로 오르지 않으면 옵션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옵션 판매 가격만 버는 거예요. 가진 수량보다 2배의 옵션을 팔았으니까 2배의 레버리지를 건 거죠. 그렇게 몇 달 잘 굴러가면서 철수는 막대한 옵션 수익을 얻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옵션 만기일이 됐는데 15,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영희와 순이는 당연히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11,000원에 팔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철수가 가진 주식은 한 주밖에 없죠.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수는 시장에서 15,000원의 주식을 사서 줘야 돼요. 2개, 8,000원의 손해를 보는 거죠. 몇 달 벌었던 옵션 수익이 다 까이는 거예요. 이게 커버드콜 레버리지가 갖는 리스크예요. 물론 아주 드문 일이죠. 그런데 주가란 게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정말 드물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천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창시절에 철수에게 도시락 반찬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철수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철수가 바게트 주식으로
커버드콜 레버리지를 땡긴 걸 알게 됐어요. 천수로는 돈이 아주 많죠? 그럼 철수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며칠 전부터 시중에 바게트라는 주식을 몽땅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가격이 5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럼 만기일이 됐을 때 철수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가격이 5만원이에요.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장 종료까지 못 갚으면 철수는 파산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걸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곤란해하고 있는 철수에게 철수야, 나 주식이 있는데 5만원에 사라 라고 하면 철수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죠.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건 알지만 철수는 무조건 사야 되니까 이 가격인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철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고요. 자칫 투자금 전액을 손실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이론상으로 가능한 거고요. 현실에서 일어나려면 진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야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건이지만요. 상품 설명서에서는 분명 그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원본 손실 위험, 파생 상품 투자 위험, 주식 가격 변동 위험 다 설명했거든요. 이런 가능성을 다 동의하고 한 거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때 커버드콜 전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단기 급등할 경우에 수익률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완곡히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 이런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철수라면 몰라도 자산운용사는 만만한 집단이 아니거든요. 돈도 많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공매도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주가를 옵션 가격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래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 보통 개미돈을 털어먹으면서 타협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낮은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여러분에게 떠넘기고서 그 대신에 3% 혹은 7% 또는 10%까지 배당을 더 주는 거고요. 그 퍼센트가 늘어나는 만큼 리스크의 가능성은 커지겠죠.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커버드 콜이라고 해도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까지 공짜가 아니란 겁니다. 저는 이 상품이 배당을 더 준다는 점에서 현금 흐름이 중요한 투자자들에게 SCHD의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는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만약이라도 그 낮은 리스크에 한번 걸리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충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게 마치 SCHD가 더 좋아지는 그런 업그레이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같은 예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도 똑같아요. 이것도 60%를 미국 테크 탑10에 투자하면서 40%는 옵션 판매를 한다는데요. 그 40%를 나스닥 지수를 기본으로 한대요. 나스닥 지수는 변동성이 더 크고요. 거기서 10%의 수익을 내려면 25%의 옵션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률 25%를 맞추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스크가 아주 낮은 건 무시하고 가는 게 투자의 정석이지만요. 거기에 취해서 조금씩 더 높은데 괜찮았어 하면서 점점 더 높여나가는 것. 그러면서 리스크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린다면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시장이 좋을 때는 리스크를 높여도 안 터지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더 높이다가 언제까지 높이실 건데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건 좋지만 내 마음속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역치를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머니바게트가 좋아하는 공짜 이벤트 안내드립니다. 옛말에 공짜는 양잿물도 받으라고 했죠. 유안타증권에 계좌만 개설해도 선착순 300명에게 신세계 상품권 3만원, 치킨, 피자, 햄버거,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계좌 개설 즉시 아래 설명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이벤트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방문 경로에 머니바게트를 입력까지 해주셔야 이벤트에 응모가 됩니다. 기존 고객이시라면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셔도 이벤트에 응모가 가능하고요. 50만원어치만 샀다가 다시 팔아도 합계가 100만원에 해당되면 이벤트에 응모 자격이 생깁니다. 또 신규 고객이 100만원을 거래 시 추가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5천만원 거래 시 이마트 상품권 만원, 1억원 거래 시 이마트 2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모두 이벤트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응모까지 해주셔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모든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